안녕하세요. 푸현중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여러분 원격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시험 범위 끝났고, 또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해서 고급 강의를 쌤이 준비했습니다. 고급 2강 조선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자. 이걸 가지고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의 여러분 배움 주제는 예전에 여러분이 한번 배웠던 조선시대의 중앙정치제도예요. 근데 그때는 좀 기본적인 흐름에서,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조선이란 나라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조선 정치기구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뼈대만 살짝 봤는데, 오늘은 시험 범위도 끝났겠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조선시대 중앙정치기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럼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잘 보신 거예요.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 주요 키워드에는 의정부 있고요. 3, 4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번에 승정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강의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죠. 그래서 복습 겸해서 진행하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볼 거는 역시 조선의 최고 통치기구인 의정부예요. 자, 의정부는 여러분 어떤 관원들로 구성되냐면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그 삼정승 외에도 여러 관원들이 있어요. 근데 특히 주로 여러분 이 삼정승이 유명하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자, 이들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 여러분 최고 통치기구잖아. 그래서 국왕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행하거나 국왕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국왕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논의하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것을 하는 그런 통치기구예요. 모든 걸 의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정이죠. 한자가. 자, 정치를 의논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국가의 모든 분야에 대한 어떤 논의 같은 걸 한 거죠. 그리고 왕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의정부에서 자체 논의를 하고 왕한테 건의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논의해서 의정부 서사제가 될 때는 결정된 걸 육주한테 이제 시행하라고 아마 그 왕의 명을 내려 보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의정부가 실권을 가졌다. 의정부 서사제가 있었던 때가 있고요. 왕이 의정부를 거치는 걸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육조한테 명령을 바로 직접 하다라는 그런 방식. 육조 직계제가 시행될 때는 의정부가 실권을 갖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진왜란 때를 전후해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의정부 대신에 비변사라는,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 주변을 국방을 담당했던 임시 회의기구였던 비변사가 의정부를 대신해서 최고 통치 기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제 의정부는 좀 실권을 잃고 그냥 형식적인 최고 기구로 남아 있고요. 실질적인 국가의 중대사는 비변사라는 요 기구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배우는 흥선대원군 시기를 거쳐서 다시 비변사에 갔던 그 최고 의결권이 이제 의정부 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6조예요. 자, 모든 정책은 여기로 통할 수밖에 없죠. 자, 6조가 옛날에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 광화문이 있고요. 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이런 요 위에를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요게 광화문이에요. 지금의 광화문. 이 옆에 보시면 뭐 6조를 비롯해서 여기 의정부도 여기 광화문 앞에 있죠. 그다음에 한성부, 뭐 그다음에 사헌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6조도 여기 있죠. 자, 여기를 흔히 그래서 6조 거리라고 많이 불렀어요. 참고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광화문이 있고요. 그 옆에 의정부 최고 통치기구죠. 네, 상군부는 군사기구예요. 네, 중추부는 나중에 생기는 거고요. 한성부는 이따가 선생님이 다룰 거고요. 사원부 여기 있죠. 근데 6조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6조가 무엇을 했느냐? 물론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죠, 여러분. 6조는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거 담당했던 실무 기관이에요. 그래서 6가지의 세부관청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조는 여러분 이게 한자를 알면 더 쉬워요 사실. 이는 관리할 때 그 이자예요. 그래서 이조는 관리를 채용하고 임용하고 봉급을 주는 것 등 그런 걸 관리했어요. 관리를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호조 같은 경우는 재정, 그러니까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어떤 호구조사,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어느 지역에 무슨 농토가 얼마나 있고 이런 거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세금 관리하고 뭐 그런 거죠. 예조는 여러분 뭐 보시면 뭐 제사, 외교, 교육, 음악 이렇게 뭔가 예 얘가 예라는 한자에 어울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한자에 대해서 또 좀 공부하시면 역사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넘어가시면 여기서 병은 여러분 병 살 때 그 병이잖아. 그러니까 군대랑 관련된 거야. 그래서 무관 선발, 장군을 선발하는 거죠, 나중에. 그다음에 임명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형조. 여기서 형은 형벌이라는 단어 쓸 때 그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법률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 등 뭐 그런 업무를 맡았고요. 공조는 여러분 그래서 공사할 때 그 공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죠. 국가의 공사, 교통, 공예품을 제작하는 뭐 이런 걸 담당했다. 여러분 육조는 실무관청이었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승정원이에요. 자, 승정원은 일단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오실 겁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시죠.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자, 여러분 영상의 내용은 일단 승정원 거 중에서도 승정원 일기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승정원의 관원들이 왕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을 남겼죠. 도대체 승정원이 어떤 기관이었길래 이런 일을 했느냐? 자, 잠깐 보시면, 자, 승정원은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등등으로 구성된 그런 국왕의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래서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왕이 명령을 어떤 그 다른 관청이나 그쪽에 명령을 내리겠죠. 그런 거는 이 승정원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이 내려가면 그 정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또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 보고는 또 승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쨌든 국왕에게 들어가는 말, 국왕에서 나온 말은 일단 1차적으로 승정원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해서 빨간 건 아니고 여러분 참고로 알면 좋은 건 뭐냐면 그래서 여기 승지가 6승지 6명의 승지가 있어요. 자, 이 6명의 승지가 왜 6명이냐? 6조를 각각 나눠 맡았거든. 왜냐면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6가지 관청 6조가 국가의 실무를 맡았다고 했죠. 그럼 각각의 실무를 맡은 관청들이 뭔가 그 결과를 보고할 거 아니야. 자, 그때 6명의 그 승지를 통해서 여러분 왕한테 보고를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 겸직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 승정원의 관원들은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춘추관이라고 해서 있다가 나올 텐데 역사서를 만드는 관청에 관원을 겸한다든가 아니면 홍문관이라고 해서 홍문관의 어떤 관직을 또 겸임해요. 거기에는 보면은 국왕의 그 명령을 그 종이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걸 교서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업무가 있거든. 그런 것도 겸한 자리가 있어요. 승정원 관원들이. 자, 그리고 왕을 신하들이 이제 공부시키는 게 있거든. 물론 뭐 세종이나 정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왕이 이 신하들을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걸 경연이라고 해요, 여러분. 경연. 교과서에도 나올 거야. 자, 그 경연을 운영하는 관료 있죠? 그 관료도 승정원의 관원 중에 겸임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의 교육도 담당해. 그 다음에 국왕의 어떤 역사책도 담당해. 그 다음에 국왕의 명령을 종이로 해가지고 내리는 교서 작성도 담당해. 그러니까 여러분 비서기관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이런 승정원 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승정원은 왕권을 좀 더 뭐랄까 강화하는, 왕권을 보좌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구 중에 하나예요. 자, 요거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3사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 강의에서 좀 강조했던 거죠. 자, 제목처럼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언론기구였다. 그래서 3사에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겁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옵시다.
네, 잘 보고 오셨죠? 특히 여러분 영상에서는 사원부랑 사관원에 대한 이 두 가지 대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러분 사원부는 이미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언론 기구예요. 그래서 간증, 탄핵, 뭐 시정, 인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간증은 뭐 그런 거예요. 전화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뭐 건의하는 거죠. 못하게 하고. 뭐 주로 사관원에서 많이 하긴 한 건데 사원부에서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탄핵은 뭔가 비리를 저지르는 그 정치인들 있죠. 그들을 뭐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걸 했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조계미 상참 뭐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공식적인 정치 회의가 있거든. 여러분 흔히 사극에서 왕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쪽에 막 이렇게 신하들이 서가지고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런 게 이건데 결국 쉽게 얘기하면 사원부는 주요 정치 활동에 매번 참여했다는 거야. 이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회의에 참여해야 전화 아니 되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좀 방금 얘기했던 경연 및 서연. 그러니까 경연은 왕에게 어떤 좀 신하들이 좀 어떤 유학적인 성리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고 서연이라는 건 뭐냐면 신하들이 왕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사원부 관료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시면 서경은 뭐냐면 어떤 뭐 왕이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동의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사원부의 어떤 동의가 필요했던 거지. 그리고 사원부의 좀 뭐랄까 특징적인 업무로 법사라고 해서 법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집행한다든가 백관, 그러니까 모든 관리를 주찰, 어떤 감찰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한 공문, 그 결송, 마지막 어떤 그러니까 결송이라고 하면 어떤 재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능을 한 관청이 사원부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관원은 이 이름에서부터 나오죠. 사간. 그래서 간증한 논박. 그러니까 왕의 말에 대해서 어, 이런 관청에서 그나마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이런 관청은 간증과 논박이 가능하도록 이미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들의 어떤 반박이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막 죄를 묻지 않는다든가 그 근본을 추적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 사관원의 관원들을 간관, 그다음에 사원부의 관원을 대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불렸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약간 원래 사원부는 좀 더 공식적으로는 어떤 고위 관직에 대한 감찰이 주 업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관원도 간쟁과 논박이 주 기능으로 나오지만 좀 비슷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관원은 이 법에 대한 거 있죠. 이런 거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냥 홍문관은 여러분 좀 단어가 어렵지만 결국 뭐냐면 책을 관리했어요. 책을 관리하고요. 국왕의 자문, 그러니까 왕이 어떤 정책을 할 때 홍문관에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홍문관은 뭔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연구 집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문관원들이 모두 이제 국왕과 함께 어떤 성리학적인 연구, 교육을 하는 그 경연의 자리 있죠. 그 경연의 자리는 홍문관원들이 많이 이렇게 주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제교라는 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 있죠. 왕의 교서 쓰는 뭐 그런 거 있지. 왕의 명령을 이렇게 문서로 작성하는 그런 것도 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게 나온 만화인데 뭐 이런 식이다 이거지. 3사의 관원들 이런 식으로 흔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있잖아. 특히 이런 관원들이 주로 했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왕을 많이 견제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의금부에 대해서도 저번에 얘기 잘 못했죠? 근데 의금부는 국가의 대역죄인을 처단하는 거예요. 자, 대역죄란 무엇이냐? 일단 구성은 뭐 이래요. 의금부 판사, 뭐 지사, 동지사 등으로 구성되고요. 중요한 거는 기능이죠. 의금부도 여러분 저기 아까 승정원과 더불어서 왕권을 보좌하는 대표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3사랑은 좀 다르죠. 3사는 왕권을 견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승정원과 의금부는 보좌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 반란이나 음모를 처단하거든. 대역죄인이라 함은 국가에 반란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그들을 주로 처단했던 게 의금부예요.
그 다음에 6.25 윤리를 옹호해서 강상죄를 처벌했다는 건, 그러니까 약간 뭐 불효자식들 있잖아. 그래서 부모한테 뭔가 불효를 저지르는 어떤 죄를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죠. 신분질서 상에서의 하층 신분이 위에 신분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든가, 이런 거를 처벌한다든가, 뭐 최고 사법기관 역할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3심제 있는 거 아시죠?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그다음에 대법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금부에서 재심을 담당하거나 신문고를 관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의금부는 대외관계 범죄를 전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 관료 범죄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의금부는 하층민의 어떤 범죄를 뭐 양반 관료 범죄와 양반 관료와 관련된 어떤 범죄들을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약간의 양반들을 우대해주는 면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한번 잡혀 들어가면 호되게 당하고 나오겠지만, 어쨌든 조금 그런 의미에서 양반 관료들을 의금부에서 주로 담당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춘추관은 여러분 역사서를 만들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춘추관의 구성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영사감사 뭐 등등 수창관 편수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기능은 사초를 작성하고 실록을 편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정원 일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사실 뭐냐면 사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런 관점에서 국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좀 기록했다면, 춘추관 관원들도 이 사초라고 해서 비슷한 목적으로 그때그때 기록을 남겨놓는데, 이거는 이 사초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왕이 죽고 실록을 편찬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물에 이렇게 씻어서 다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네, 그래서 춘추관에서 만든 역사서는 실록만 남아요, 나중에. 이 실록은 승정원 일기랑 뭐가 다르냐?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겠지만, 어, 승정원 일기는 정말 구체적이죠. 대화체로도 남아있고 막 그런데, 실록은 같은 기록을 굉장히 요약해서, 왜냐하면 그 국왕이 죽고 그 국왕 때 일어났던 사건을 공식적인 역사서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요약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게 실록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뭐 중요한 문화유산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추관. 네, 그 다음에 한성부 같은 경우는 조선의 심장, 한양을 관리했던 부서입니다. 여러분 기관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뭐 한성, 판윤, 윤 등등등 있습니다. 자, 기능은 뭐 이래요. 여러분 6조라고 있었죠. 6조는 국가 전체 업무를 6개의 관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한성부는 그 내부에서 6개의 방으로 나눠서 업무를 나눴어요. 한성 내 업무를. 그래서 인사 업무, 뭐 호적 대정 비슷하죠, 여러분. 간택과 산송. 산송은 여러분 뭐 그 무덤과 관련된 거야, 그치? 그다음에 시신 거만 및 백성 가혹 치금지, 이건 약간 그러니까 범죄랑 관련된 거죠. 그다음에 병방은 도성을 순찰하고, 소방 불 끄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다음에 공방에서는 도로 관리하고 그런 거, 개천, 냇가나 교량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조선의 사법기구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좀 유심하게 보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다양한 사법기구 나와.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봅시다. 자, 형조. 형조죠. 여러분 법에 대한 거잖아. 근데 여기 법무행정부서인데, 여기선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심판합니다. 복심은 두 번째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법령, 어떤 법령을 여러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감옥 관리하고 노예장부 관리하는 등 이런 업무를 했고요. 네, 사원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아, 이 이거 결송이라는 게 억울한 사람들의 소송을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원부는 물론 좀 주 기능은 언론 쪽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재판에도 관여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사원부는 의금부랑 함께 국문을 담당했는데, 국문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대역죄인 있죠? 그 대역죄인에 대한 어떤 추궁, 막 조사를 하잖아, 고문하면서. 그게 국문인데, 그런 걸 사원부 관료들도 참여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의금부는 추국, 방금 얘기했죠? 그 대역죄인들 모아서 막 주리를 틀고 하면서 조사하잖아. 그런 걸 주로 주관한 게 의정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모반 사건 등, 뭐 이런 큰 사건 있죠. 그런 걸 주로 담당했다는 거지. 국청.
그래서 추국하는 그런 행사를, 그걸 하는 임시 그런 뭐랄까 조직 기구를 국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도했던 게 의금부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장례원이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건 노비에 대한 소송인데 나중에 이게 형조 쪽으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 안 했고요. 그다음에 한성부 같은 경우는 한성 내에 있는 토지, 가옥, 산소 요거에 대한 어떤 뭐 재판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소송을 여기 한성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기능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성부는 민사소송 있죠. 그러니까 어떤 뭐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좀 담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조는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좀 중죄, 살인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강간이나 이런 거, 그런 거고, 의금부 같은 경우는 막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막 뭐 반역 사건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주로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례원 노비고, 사원부는 좀 뭐 주로 언론기관이니까 그 어떤 재판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여러 사법기구를 서포트하면서 재판을 도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복습 겸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봤습니다. 강의를 듣고도 분명히 여러분 어려운 게 많을 거고요. 선생님도 이 부분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고급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